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가서 쌀쌀하게 느껴진다고 하니까요. 얇은 바람막이 옷 하나 정도는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10월 10일 순서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자 일면은 다양한 소식들로 채워져 있는 가운데 일단은 집값 관련된 소식이 눈에 띄는군요.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분분하긴 한데 글쎄요, 아직은 이라는 시각이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합의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 방법, 바로 이 검증 방법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군요. 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한 것은 일단은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까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사찰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디테일이 바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디테일 중 하나가 바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시료를 채취하도록,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계리 핵시료를 채취하도록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 바로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 승부는 디테일에서 갈리겠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돌적인 협상가 트럼프와 만만치 않은 김정은 사이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시간대별로 다루면서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 있음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은 언론들을 통해 공개가 됐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요, 스리랑카인 외국인 노동자가 장난삼아 날린 풍등에 결국 저유소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지금 위에 보시는 이 시간대별 나열된 이 사진과 설명들이 바로 사건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대별 사건 개요를 보시면요, 풍등이 저유소 인근 잔디밭에 날아갔어요. 떨어지고 폭발하기까지, 불이 붙기까지 18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8분. 감시체계만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화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었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저유소 인근에서요, 지난 8년 동안 이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매년 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 행사가 있었냐?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지 않고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었죠.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9.13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 서울 집값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 거래량이 5% 수준으로 급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노도강에만 상승 물결이 펼쳐지고 있다. 노도강이 뭐냐? 노원, 도봉, 강북구, 이렇게 서울의 3개 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노도강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입니다. 월등히 빨갛죠? 아직도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경향신문으로 가보죠. 부동산 시장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전세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요,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통계 지표가 2011년 이후에는 쭉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었는데 말이죠. 이게 지난해 다시 60%로 올라선 데 이어서 올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집값이 단기간에 치솟은 데다 대출 규제 등이 더해지면서 매매를 해야 될 수요가 그냥 전세 수요로 눌러 앉은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어서 보시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가운데 매일경제는 일본의 사례를 취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죠. 도쿄는 985엔, 가고시마는 761엔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요, 지역별로 산업별로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의 생각들을 전하고 있는데, 생계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해서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일본 내에 그런 시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연령이나 또 숙련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도 함께 기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군불이 짚혀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논의 과정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 이 기사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검찰이 LG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 임직원들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도 경영을 외쳤던 LG의 탈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 면 전체를 할당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렇습니다. LG 일가의 행태들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지분을 서로 사고 팔면서 사전에 주식 가격을 정해 놓는다든지, 또 양도세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장내 거래를 고수하는 등 10년간 탈세 거래에 총수 일가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겠지만 정도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LG인데, 만약에 법원의 판단이 유죄다라고 나온다면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석의 손아래 신문 여기까지입니다.